오늘 오전 6시 20분이었습니다. 잠수사 이광욱 씨가 사망이 확인된 것이. 그러니까 밤낮 없이 밤새도록 작업하셨던 건데 관련된 소식 진도 팽목항으로 직접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팽목항에 취재 기자가 있습니다. 황순욱 기자입니다. 황순욱 팀장 나와 계시죠? 네, 팽목항입니다. 네, 오늘 숨진 잠수사 이광욱 씨. 근데 어제 모집에 응했고 오늘 바다에 처음 들어갔다는 건데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수색 작업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서 이곳 잠수사들 극도의 피로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요, 어제 이 잠수사들을 새로 교체해주기 위해서 60명의 새로운 잠수부를 모집을 했는데요. 이광욱 씨 이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첫 번째 작업 투입에서 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작업은요, 이 세월호 후미 쪽에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무선 송수신기에서 들려야 될 호흡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동료 잠수사가 긴급히 투입이 됐고요. 물 속에서 물 밖으로 이 씨를 건져냈지만 이미 심장은 멈춘 상태였습니다. 긴급하게 헬기로 목포 병원으로 호송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수압에 의해서 두개골 속에 공기가 꽉 찬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뇌증, 수압에 의해서 두개골 속에 질소가 공기가 꽉 차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기뇌증 얘기는 잠시 좀 따져보겠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그동안 저희가 그 잠수 구조 관련 얘기 들을 때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간다. 2인 1조가 기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혼자 들어가셨는데 혹시 규정을 또 어기고 했던 건 아닙니까? 네, 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그 지점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2인 1조가 원칙인데 왜 혼자 작업을 했느냐. 사실 수색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이드라인 설치를 하는 작업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작업은 먼저 물속에 들어간 잠수부와 줄로 연결된 줄을 밖에서 다른 한 사람이 붙잡고 그리고 수송수신기를 통해서 호흡 상태라든가 물속의 잠수부 상태를 살피면서 줄을 내려주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설치 작업은 2인 1조 작업 원칙에서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는요. 그동안 이제 민간 잠수사는 해군과 해양경찰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데 언딘이라는 회사에서 소속된 분이 있으시고 또 민간 잠수사가 있으시잖아요. 오늘 돌아가신 이종욱 잠수사는 어느 쪽에 계셨던 분인가요? 네, 이 계약 관계 갖고도 말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 민간 잠수사가 수색 작업에 투입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해경의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 잠수부 검증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후에 이 언딘과 공식 계약을 맺고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됩니다. 이광욱 씨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잠수사 검증에도 통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경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딘 측에서의 계약 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언딘 측에서는 이광욱 씨의 신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공식 계약을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측컨대 이광욱 씨의 경우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지원을 했고 잠수사로서의 통과는 했지만 그 다음에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상의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관계는 이 보상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으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첫 작업에 투입된 거지만 이종욱 씨는 30년의 베테랑 잠수사인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황순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